노후 안전판 주택연금의 배신, 집 한 채에 묶인 은퇴 천국의 환상. 주택연금은 많은 은퇴자에게 꿈의 이름이었습니다. 집은 있지만 현금이 없는 고령층에게 살던 집을 담보로 맡기고 사망할 때까지 매월 생활비를 받는다는 개념은 완벽한 노후 안전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안전판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기대했던 만큼 두툼하지 못한 연금액, 폭등하는 집값을 따라가지 못하는 월 지급액, 그리고 예상치 못한 초기 보증료에 덧친 주택연금을 배신이라는 단어와 연결시켰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택연금 제도가 가진 구조적 한계와 논란, 그리고 한 가정을 통해 투영된 노후 안전판의 배신 스토리를 흥미롭게 파헤쳐봅니다. 1. 주택연금의 이중성, 구원인가 족쇄인가? 주택연금, 영모기지로는 본질적으로 집을 담보로 받는 대출입니다. 주택금융공사, 주금공가 주택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이 가입자에게 연금을 지급합니다. 가입자가 사망하면 주택을 매각하여 지급된 연금 원금과 이자를 상환합니다. 이때 집값이 연금액보다 적으면 주금공이 그 차액을 부담국가 보증하고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환영받지 못한 세 가지 현실. 도입 초기부터 주택연금은 내 집에서 평생 사는 안락한 노후를 약속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집값 상승의 배제, 가입 시 결정된 월 지급액은 평생 고정됩니다. 즉, 가입 이후 집값이 아무리 폭등해도 연금액은 단 1원도 오르지 않습니다. 주택연금 산출 시 장기적인 주택 가격 상승률을 가정하지만 그 혜택은 가입자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급등기를 겪은 가입자들은 내가 받을 연금액보다 집값이 더 많이 올랐는데 나는 왜 혜택을 못 보나라는 박탈감을 느꼈습니다. 보증료의 덫. 주택연금은 가입 시점에 초기 보증료 주택 시세의 1.5% 내외를 일시불로 납부해야 합니다. 집값이 5억 원이면 750만 원, 9억 원이면 1,350만 원입니다. 이는 노후 현금이 부족한 고령층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더욱이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이 초기 보증료가 실제 보증 위험보다 과다하게 책정되었으며 고가 주택 소유자에게 불공평하게 부과된다는 지적이 나오며 배신감을 키웠습니다. 단기 해지의 딜레마. 주택연금은 장기적인 노후 안정을 위한 제도지만 실제 해지율도 높습니다. 해지 시에는 이미 납부한 초기 보증료를 돌려받지 못하며 이는 사실상 높은 중도상환 수수료 역할을 하여 가입자에게 손해를 안깁니다. 실제로 단기 해지자의 상당수는 제도 이해 부족이나 자금 사정의 변화로 손해를 감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김씨 부부의 마지막 희망이 된 연금. 배경. 2020년 서울 변두리 8억 원짜리 아파트 소유자 김성수 씨 부부. 김성수 씨는 평생을 바쳐 8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마련했습니다. 집은 있었지만 매달 꼬박꼬박 나가야 하는 생활비와 약값이 늘 걱정거리였습니다. 주위 친구들이 주택연금이 노후의 왕이라고 부추기자 김 씨는 아내와 상의 끝에 주택연금 가입을 결정했습니다. 2020년 가을 계약의 순간. 주금공 직원이 제시한 월 지급액은 75세 기준으로 약 200만 원. 김 씨는 이 금액에 안도하며 집값 8억 원의 1.5%인 1,200만 원의 초기 보증료를 지불했습니다. 이 돈은 평생 모아둔 비상금에서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평생 편안하게 살 수 있겠지. 김 씨 부부는 서로를 보며 안심했습니다. 2023년 예상치 못한 현실의 습격. 3년이 지난 2023년 서울의 집값은 광풍처럼 올랐습니다. 김 씨의 아파트는 15억 원이 되었습니다. 주위 친구들은 집을 팔아 수억 원의 현금을 손에 쥐거나 더 넓은 곳으로 이사가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 부부가 받는 연금액은 여전히 200만 원 그대로였습니다. 김 씨, 아니 집값이 15억이 되었는데 왜 우리가 받는 돈은 3년 전 8억 원일 때랑 똑같은 거요? 주금공이 집값 오르는 거 다 가져가는 거 아닌가? 주금공 상담사 고객님, 주택연금은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평생 고정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집값이 올라도 연금액은 변동되지 않으며 나중에 주택을 처분해서 대출 잔액보다 많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김 씨는 분통이 터졌습니다. 자신이 집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지 집값 상승의 권리를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3년 전 주택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집을 팔았더라면 7억 원의 시세 차익을 손에 쥐었을 것입니다.
2025년 탈출을 고민하다. 김 씨는 고민 끝에 연금을 해지하고 집을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1,200만 원의 초기 보증료는 돌려받을 수 없었고 이미 받은 3년간의 연금 200만 원, 36개월 7,200만 원의 이자까지 더해 갚아야 했습니다. 해지를 망설이는 사이 부동산 시장은 하락세로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결국 폭등하는 집값의 혜택도 못 보고 내 집에서 대출을 받아 쓰는 기분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3. 노후 안전판이 흔들리는 근본적인 이유. 김 씨 부부의 사례처럼 주택연금에 대한 불만은 단순한 연금액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제도의 수지상 등의 원칙과 정책적 배려 사이의 괴리에서 발생합니다. 수지상 등의 원칙의 냉정함. 주택연금 월 지급액은 주택가격 상승률, 이자율, 가입자의 평균 사망률, 기대여명이라는 세 가지 핵심 변수를 기준으로 보험수리적 계산을 통해 결정됩니다. 수지상 등의 원칙은 들어오는 돈, 집값과 나갈 돈, 연금이 장기적으로 같아야 한다는 의미인데 이 계산은 매우 보수적입니다. 집값 상승률의 낮은 예측, 주금공은 장기적인 주택가격 상승률을 현실보다 낮게 가정하여 연금을 산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제도의 안정성을 높이는 요소지만 가입자 입장에서는 내 집의 잠재적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불만으로 이어집니다. 고금리 시기의 불리함, 연금액 산출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일반 모기지론보다 높아 가입자가 받는 연금액이 생각보다 적게 산출되는 요인이 됩니다. 초기 보증료의 불공평한 리스크 분담. 초기 보증료는 주금공이 조기 해지 리스크와 집값 하락 리스크를 부담하는 대가입니다. 하지만 감사원 지적처럼 이 보증료는 보증받을 금액이 아닌 주택 시세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부과되어 형평성 문제를 야기합니다. 집값이 비쌀수록 주금공이 장기적으로 손해볼 위험, 주택 매각 가격이 연금 원리금보다 낮을 위험은 줄어듭니다. 고가 주택 소유자는 주금공의 위험을 적게 높이면서도 저가 주택 소유자보다 훨씬 많은 초기 보증료를 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4. 노후 안전판의 신뢰 회복을 위한 길. 주택연금은 분명 노년층의 자산 유동화와 빈곤 완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배신이라는 오명을 벗고 진정한 노후 안전판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초기 보증료의 합리화, 주택 시세가 아닌 실제 보증 위험에 기반하여 보증료를 재산정하거나 주택 가격대별로 차등 요율을 적용하여 형평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연금액의 유연성 확보, 적어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거나 주택 가격의 일정 변동 폭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변동형 연금 옵션을 도입하여 집값 상승의 혜택을 일부나마 가입자에게 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투명한 정보 제공, 가입 전 초기 보증료의 성격, 중도 해지 시 환급 불가와 연금액 산출 시 반영된 집값 상승률 및 이자율 정보를 보다 명확하고 쉽게 설명하여 가입자의 오해를 줄여야 합니다. 집 한 채가 곧 삶의 전부인 대한민국 고령층에게 주택연금은 마지막 기댈 언덕입니다. 이 언덕이 사막의 신기루가 되지 않도록 제도의 설계는 더욱 정교하고 인간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의 노후 계획 속 주택연금은 진정한 안전판인가요? 아니면 숨겨진 덫인가요?